Splash. I've been on my rocks.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하는 트럭커 유트럭커입니다.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초보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.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 회사는 1년이 만으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 워너 엔터프라이즈에서 일을 하면서 돈은 안 되고 뭐 하고 맨날 꿍시렁꿍시렁 이제 하다가 아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줘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 그 회사에 전화로 인터뷰를 했을 때는 뭐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오면은 그 솔로를 뛰기로 하고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제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갔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그만두고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 트럭 하기 전에 그 티켓 받은 게 그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뭐 보험 때문에 솔로로 하는 거는 힘이 들고 몇 달만 그 팀을 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팀을 탔어요. 근데 그 회사는 아마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일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은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져 버린 걸로 알아요. 그 회사가 처음에 차렸을 때는 한인 회사 치고는 트럭 대수가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전부 다 새 차를 뽑아 가지고 제가 들은 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7, 80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80대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다 새 차였었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회사를 가서 처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 미국 회사에서 있으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 다 없어졌어요. 일단은 한국 분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니까 뭐 한국 음식 먹고 또 그 차들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소형 냉장고들이 따로 다 셋업을 다 해놨었고 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이러니까는 뭐 먹는 문제는 다 해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. 제가 미국 회사에 있으면서는 네트로 제가 딱 가정하는 게 뭐 2,000불에서 2,500불 거기였는데 그 한국 회사 가서는 이제 급여 받는 방법도 W2에서 1099으로 바뀌기도 해서 그러기는 했지만은 첫 달에 제가 사주를 하고 이렇게 돈 받은 거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때 3,000 아마 7,800불 됐던 것 같아요. 3,700불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할 때부터는 아마 한 4,000불에서 4,500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둘이서 이렇게 나가니까 처음에 나갈 때 마일 오도메타 체크하고 들어왔을 때 오도메타에 나오는 그 마일 실거리 마일을 그대로 다 계산을 해서 줬었어요. 그래서 그때 받았던 거는 CPM이 마일당 19전인가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.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팀으로 돌아다니니까 회전이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뭐 괜찮았었는데 딱 불편했던 거 하나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어떤 연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출입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메인 드라이버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2박 3일 정도를 이렇게 쉬는 동안에
저는 이제 차에서 자고 이렇게 했죠. 그래서 그 컴퍼니 야드가 그쪽에 뭐 샤워 시설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밤 시간 같을 때는 사무실 문을 다 잠궈 버리니까 뭐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야드에서 한 10분 떨어진 LA 피트니스 가서 화장실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었죠. 불편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 6개월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그 솔로 차를 안 주더라고요. 그랬었고 제가 하필이면 또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 계시는 모친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한국 나갔다 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를 그만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거기서 조금 하고 뭐 2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해보니까 여러 그 한국분 드라이버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나름의 뭐 정보 뭐 이런 것도 조금 듣고 이러니까 아 뭐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 원래 살던 데 아틀란타 가서 뭘 찾아도 이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아마 그만뒀던 것 같아요. 한국 갔다 오고 나서. 근데 그만할 때가 사실은 여기저기 어떤 정보에 대한 거 뭐 해서 이제 조금 하다가 보면은 뭔가 인컴을 더 해야 되는데 뭐 주워 들은 소리로는 뭐 차를 사서 좀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또 제가 그때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도 뭐 차 살 형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최대한 뭐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어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던 그 선배 드라이버 분들 중에서 그래도 뭐 한 6, 7년 이상 하셨던 분들의 한 5, 60% 그런 정도는 다 오너를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오너 오퍼레이터 하면서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가지를 못하고 다 뭐 불과 뭐 1, 2년 사이 뭐 길어봐야 뭐 2, 3년, 3, 4년 그 안에서 다 손을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뭐 될 수 있으면 차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어쨌든 간에 이 트러커로서 뭐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일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래도 어떤 최종 목표가 내 차를 가지고 해서 인컴도 더 만들고 뭐 이런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좀 해본 사람들이 뭐 괜히 차 사지 말아라 별 볼 일 없다 그냥 컴퍼니 드라이버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사람이 뭐 많다 보니까 이거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내 계산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역시도 조금 오래 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맞아요. 이거 내 차 사가지고 한다는 게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. 고생이 좀 돼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육체적인 고생보다는 마음고생도 할 수 있고 뭐 서류 정리 같은 것도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.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그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고 이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전에 한번 한 적은 있어요.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도 또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. 일단은 그 제가 뭐 한 1년 왔다 갔다 할 때 그 한국 회사에서 있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.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는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
혼자서 다녀야 되고, 또 그런데 차가 빨리 주지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만뒀던 것 같은데,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어보면은.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ELD를 그 어떤 계도기간 뭐 이런 거였었어요, 그 중에.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ELD 기계를 안 달고 페이퍼를 사용을 하니까 그냥 가라로 많이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열심히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은 금액이 좀 맞았어요. 금액이 좀 맞았는데, 지금은 뭐 어거지로라도 다 ELD를 써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한국 회사들도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전에처럼 그렇게 안 하고 ELD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W2로 많이 바꾼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 일하던 조건이 조금은 틀려진 것도 같아요.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할 때에는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.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, 불과 그거 한 5년밖에 안 됐어요. 5년밖에 안 됐으니까는 전혀 나쁘지는 않았는데, 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제 영상에서 보시고 이렇게 지난번에 약간 컴플레인 하셨던 것처럼 한국 회사가 주먹구구인 거는 사실이에요. 사실인데, 미국 회사에 비해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게 그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디 사시는가에 따라서 일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서부 쪽에서 사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회사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한국 회사 가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. 왜 그러냐면은 특별하게 그 같이 멘토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,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그 멘토 해주시는 분들이 그 특별한 그 멘토로서의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, 제가 들은 걸로는, 저는 뭐 그런 트레이닝을 뭐 한국 회사에서 받은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들은 걸로는 그닥 좋은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막 이러는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조금 그 기동량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게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. 어떤 게 좋다 그런 건 아니고, 내 조건을 일단은 맞춰야 되거든요.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나는 집 비우기가 힘들어 뭐 이래버리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조건에 맞는 거를 좀 이렇게 기동량을 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정도가 제가 처음 그 한인 회사에서 있었던 경험이었고,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이제 경력자로 갔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그 회사에서 뭐 컴플레인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.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단지 저만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쎄빠지게 일을 했다는 거. 그러니까는 일반 지금 미국 회사 시스템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마일을 많이 뛰었어요. 마일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나왔던 것 뿐이에요. 정상적으로는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근데 회사에서는 뭐 그런 페이크 ELD 절대 못 쓰게 하죠. 절대 못 쓰게 하는데, 그래도 또 알면서도 또 그냥 또 넘어가는 게 그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 좋은 게 또 그런 거예요. 알면서도 계속 잔소리하고 주의 주고 하지만은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회사에서 두 번째 갔을 때는 페이크 ELD를 쓰고 해서 마일을 많이 뛰었기 때문에
돈이 좀 많이 됐어요. 평균적으로 뭐 한 8,000불 정도를 가져갔어요. 그리고 그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자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차를 또 새 차를 줬어요. 차를 줬기 때문에 뭐 다니는데 전혀 불편하지를 않았습니다. 근데 그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 차 정말 중요해요. 차 정말 중요하고 처음에야 뭐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게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어떤 일을 하나 뭐 이런 거겠지만은 일을 좀 하다가 보면은 그 차 상태, 이퀴먼트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회사의 오너가 뭐 양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인성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.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면은 내가 돈 벌려고 나온 거지 그 뭐 회사 오너하고 교제하려고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컴플레인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컴플레인 이유도 안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 정도가 됐었고, 제가 한국 회사 다니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이퀴먼트가 좀 좋아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 회사가 자기네 개인 어카운트가 있어서 주로 그 회사의 어카운트 위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고생 덜 해요. 그리고 정말 좀 치사한 얘기 같기는 한데, 내가 노드를 뛰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돈 되든가 뭐 I-40로 동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일이 있어서 뭐 I-10으로 갈 수도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조금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 일하기가 좀 편해집니다. 근데 어떤 회사는 그런 거 돈다고, 당연히 도니까 가스비가 더 나오겠죠.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 있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거 까다롭게 규제하고, 그 다음에 또 차가 나가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, 두 번째 회사에서 좀 나름 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 로드 출입 나가가지고 정말 밤에 잠자면서 시동 켜고 자는 것도 규제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. 근데 춥고 덥고 이러면은 정말 시동 켜놓고 진짜 출입 나갈 때 시동 켜고 들어올 때 끄고 이거 말고 그 스타일로 갈 수도 있는데, 그런 거를 또 뭐 계속해서 뭐 기름값이 많이 나오네, 뭐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떨어지네 이래갖고 그런 것도 규제하는 데도 있어요. 그래서 뭐 한국 회사에서 CPM이 뭐 마일당 몇 센트고 몇 센트고 이런 거 제 생각으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, 이퀴먼트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게 더 중요하고,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타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, 뭐 어떤 회사는 마일당 뭐 CPM이 뭐 오전을 더 받고, 그거 말짱 도루묵이에요. 오전 더 받고 내가 노드 들뛰면은 마일 들뛰어버리면은 똑같은 얘기인데요. 근데 익히면은 개 같다든가 진짜 맨날 뭐 이렇게 쓸 때마다 오일 보충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회사를 알아보실 때는 적어도 그 회사 이퀴먼트 상태,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 회사가 뭐 계속 브로커 잡을 가지고 뛰는 건지 아니면 뭐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은 알아보셔야 되고,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.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국 회사에서,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경험했던 거는 이 정도 해드리고,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다른
회사에서 이퀴먼트가 안 좋으면 어떤 고생을 하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